유한한 지구의 생명,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짧게는 30년, 길게는 몇백 년이 지나면 인류의 문명과 더 나아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원 고갈이 가장 큰 문제.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그 전쟁은 바로 유한한 자원을 놓고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자원 전쟁이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철광석, 금과 같은 광물 자원까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자원 전쟁. 그리고 자원 전쟁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물. 광물을 가진 자, 세계를 지배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특별한 광물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숨은 자원 일라이트,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 채취한 일라이트 덩어리는 다른 혼합물이나 불순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미국에서 채취하는 일라이트의 경우 순도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채취되는 일라이트는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의 일라이트 사료를 사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의 한 닭 농가. 그런데 농가에 들어서려 하자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한다. 알고 보니 이곳 가축 농가들은 쓰디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08년 4월 1일 김제에서 AI가 전국 최초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도 막대했다.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일단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직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진짜 참담하죠. 사고 일어나면 일터가 없으니까 이 가축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심리적인 그런 충격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당시 김제시에서 기르던 닭들을 전부 살처분한 농가만 310군데, 그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대안을 고민하던 중에 김제시는 일라이트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도 어떤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감기에 걸리지 않듯이 가축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면역 증강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됐습니다. 김제시에서. 그 과정에서 충북 영동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제품이 각종 연구 논문이 면역 증강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는 그 논문들을 신뢰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된 거죠. 항생제 대체제로 면역 증강제의 용도로 일라이트가 섞인 사료를 선택한 김제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일라이트를 닭 사료에 첨가해서 먹인 2009년, 놀랍게도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신반의해서 그 다음 해에도 일라이트를 섞인 사료를 계속 닭에게 먹였다는데, 2010년과 2011년 전국에서는 AI가 발생했지만 김제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일라이트가 섞인 사료를 먹인 이후 달걀에도 변화가 왔다. 달걀의 크기가 커지고 계란 껍질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14일 후에 복강을 절개해서 내부 장기들, 소화기관, 간, 폐 등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일라이트 투여하지 않은 군이고, 오른쪽 그림은 일라이트 투여 군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큰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급성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라이트가 동물의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을 위해 비글 12마리에 일라이트를 먹이고 소화기관들을 살펴봤는데, 비글의 소변에 시약을 처리한 결과다. 대장균이 많을수록 색이 진하고 없을수록 색이 연하게 나타나는데, 그 결과 일라이트를 먹은 비글의 경우 대장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내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비피도 유산균과 장내에서 유해한 웰치균의 변화. 45일 이후 소화기관을 살펴본 결과 일라이트를 먹은 비글의 경우 장내 비피도 유산균이 약 2,4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중독과 장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웰치균은 40배나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글의 위세포 점막도 살펴봤다. 그 결과 위세포 점막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세포 점막이 활성화되면 소화가 잘 돼서 몸집이 커지고 생산성이 좋아지게 된다. 식물의 성장에도 일라이트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인천의 한 꽃가게. 이 근방에서는 꽃가게가 아니라 식물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요 뿌리 상태 보시면 요건 처음에 농장에서 재배 출하를 할 때 그 원래 안고 있던 플라스틱 포트겠죠. 예, 그 상태인데 근데 지금 원래 포트 모양은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뿌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흙을 쓰게 되는데요. 이 흙 같은 경우는 이 점토 강물인 일라이트가 성분이 함유돼 있어요. 이 흙을 썼을 때만이 뿌리가 손상된 것이 회복되거나 다시 이제 활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물바람 올리거나 이제 그 비료를 성분을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고객이 의뢰한 분재와 같은 종, 같은 나이의 식물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똑같은 식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잎의 차이가 확연하다. 뿌리는 어떨까? 뿌리 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뿌리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요만했던 폭이 여기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 뿌리가 성장을 했고요. 화분을 깨고 뿌리를 보자 두 식물의 차이는 더 여실히 드러났다. 고객이 맡긴 식물의 경우 뿌리가 활착을 제대로 못했지만 일라이트를 흙에 섞어서 키운 쪽은 뿌리가 무성하다. 일라이트를 만나면요, 대체적으로 식물들이 뭔가 좋은 물을 만난 것 같이 굉장히 활착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잔뿌리도 많고 뿌리도 굵어지고, 예,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그 관수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적절하게 흡수를 하고요. 또 하나는 흙이 썩질 않다 보니까 물을 저희가 어떤 날은 좀 물을 좀 많이 주고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적절하게 얘한테 이제 식물한테 전달해 줌으로 해서 성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라이트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발견했다. 이 논문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농작물의 성장에 일라이트가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벼농사에 일라이트가 미친 영향은 눈에 띌 정도로 확연했다. 왼쪽은 일라이트를 사용한 논이고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은 논이다. 태풍이 몰아친 다음 날 일라이트를 사용한 논의 벼들은 튼튼하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 일라이트를 사용한 벼는 뿌리가 튼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것. 동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일라이트.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흡착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일라이트의 흡착 능력이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일까?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 하지만 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졌던 것.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는 요오드와 세슘,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확산됐다. 특히 세슘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는데 일단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고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거나 막는 일은 어려운 것일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라이트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세슘이 얼마나 잘 흡착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과연 방사능 물질, 특히 세슘 제거에 일라이트는 얼마나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일라이트가 세슘을 흡착을 할 때 다른 이온들의 영향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대표적인 거로 나트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세슘이 어느 정도 흡착이 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세슘은 카보네이트하고 별로 결합은 많이 안 하고 나트륨 때문에 짠맛을 가지고 있는 바다. 실험을 위해 먼저 물속에 나트륨을 녹여서 바다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었다. 바다도 위치마다 나트륨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다양한 농도의 나트륨을 녹인 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일라이트를 넣어
세슘 흡착력을 확인했다. 접촉 시간은 총 28일, 일라이트의 양은 30.3mg. 그 결과 일라이트는 염도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95.5%의 세슘 흡착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이 되면 흡착이 잘 된다고 보고요. 일라이트도 점토 광물 중에서 상당히 흡착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라이트 같은 경우 세슘을 흡착한다고 봤을 때는 다른 중금속이나 그런 물질들을 흡착을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흡착이 잘 된다는 보고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라이트가 오염물질, 독성물질을 흡착하고 더 나아가 붙잡아둘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런 원리 때문에 방사능 물질 제거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라이트가 세슘 외에 다른 중금속을 흡착하는 정도는 어떨까? 일라이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장 흔한 중금속인 구리, 아연, 납, 카드뮴 등에 대해서 흡착 실험을 하였는데 특히 구리와 아연에 대해서 흡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흡착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폐수를 정화한다든지 또는 토양 오염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데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병원에서도 일라이트를 통해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아니요, 폐암하고 머리하고 전이 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럼 그 찌를 좀 힘드셨겠네요. 좀 힘들었죠. 병원에서는 1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치료 과정에서 좀 많은 치료를 또 보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몸 세포의 암세포는 42.5도 됐을 때 암세포가 괴사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열을 가하면 면역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괴사되고 정상세포는 또 높은 열에서 활성화됩니다. 특히 일라이트 치료는 일라이트의 열에 의해서 우리 몸속의 심부 깊이, 암 깊이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온열 치료를 위해 일라이트가 들어간 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열 침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일라이트가 원적외선을 많이 방출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적외선이란 무엇일까? 적외선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것으로 열 작용이 크고 침투력이 강한 게 특징이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근적외선은 피부 깊이 침투하지 못하지만 원적외선은 4-5cm 안까지 침투한다. 그래서 몸속 깊이 세포들에 열을 전달할 수 있다. 일라이트의 원적외선 방사율은 약 9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라이트를 이용한 제품에서는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일라이트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몸에 열을 잘 전달할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 전기 매트에 누운 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결과 전선이 있는 부분만 붉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라이트 매트는 어떨까? 사용자의 몸 전체가 붉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매트를 사용해본 결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제품화됐을 때 그 가치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획기적인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일라이트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광물질 그리고 제품 이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 약 3천여 종이 있다고 알려진 광물.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만 약 300여 종. 인간의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기적.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광물 일라이트는
과연 전 세계 자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일라이트가 갖고 있는 저력에 꿈과 기대를 심는다.